안녕하세요,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라면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비과세 특례 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상속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세대 1주택자로 가만히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됐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과세를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을 받게 된다. 주택을 상속받게 돼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그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점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줘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당연히 그 주택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두실 점은 이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과 내가 따로따로 살고 있어서 각자의 1주택이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나도 비과세 받고 부모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속이 발생해서 2주택이 된 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부터 같이 살고 있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원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상속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고 나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파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겠죠. 2년 이상 보유는 만족을 했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도 2년을 충족한 이후에 팔아야 이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파고들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건들에 세부적으로 예외사항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어도 비과세를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 동일 세대여도 비과세를 해줄까요? 자, 이거는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였다고 해도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동거 봉양 합가한 경우, 자녀도 1주택자, 부모도 1주택자인 상태에서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둘이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 그래서 동일 세대였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그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딱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바로 부모님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길게 가지고 있었던 집만 상속주택으로 보고요. 나머지 주택들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주택들을 먼저 다 팔고 그 한 채인 상속주택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겠죠. 우리가 비과세 받으려는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규정은 2013년도 2월 14일 이전까지는 상속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도 이 비과세 특례를 다 적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상속주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을 샀다가 팔고 또 샀다가 팔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도 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줬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속 개시 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자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반 주택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하신 거라면 상속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도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들은 상속 개시 이전에 취득한 주택들만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주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입주권과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이 되겠죠. 주택이 되고 나서 뭐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한 다음에 팔 텐데 그때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상속 개시 전부터 갖고 있던 입주권,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이 되더라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은 상관이 없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속 개시 전에 갖고 있던 일반주택, 그 일반주택이 만약에 상속 전 2년 이내에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 주택이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이 상속이 또 하나가 된 거다.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의 증여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거랑 좀 유사한 게 바로 공동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을 내가 혼자 다 받았으면은 그냥 상속주택으로 보면 되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례도 있겠죠. 자, 이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고 소수 지분자들은 주택수에서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형님이 가장 지분이 크고 그 동생들은 다 큰형님보다 지분이 작다라고 하면은 큰형님만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거고요. 소수 지분자들은 다른 주택을 사고 팔 때 비과세 주택수에서는 다 이 공동상속주택이 빠진다. 그래서 비과세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상속주택 특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개시일 이전에 갖고 있던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가 상속을 받고 나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그 새로 취득한 주택을 팔 때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야. 그러면 집을 계속해서 샀다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고 또 새로운 집을 사고 또 보유하고 팔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 공동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비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주택보다 훨씬 더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모두 동일하게 받았다. n분의 1로 받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사람 소유로 볼지가 불분명하겠죠. 누구 한 명이 지분이 크면은 그 사람 걸로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 이 세법에서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수 지분자로 봐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집에 아무도 안 살거나 다 같이 살고 있었다. 그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주된 소유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최연장자 소유로 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소수 지분자로 보니까 계속해서 비과세를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런 주택의 주된 소유자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상속주택 특례는 또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 요건에 맞는다면 그 주된 상속자도 또 일반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이 헷갈리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그리고 지분으로 받았을 때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혼인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